최근 미국에서 나온 암호화폐 규제, 이거 그냥 단순한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건요, 바로 이 규제들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, 거대한 체스판 같은 금융의 그랜드 디자인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, 정말 지루해 보이는 세금 문서 하나에서 비롯됩니다. 근데 이게 어쩌면 모든 걸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문서였다는 거죠. 때는 2025년 11월 11일입니다. 미국 재무부랑 국세청에 문서를 하나 내놨어요. 이름은 수익 절차 2025-31. 되게 평범하죠? 근데 바로 이 문서 하나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끙끙 앓던 그 수십억 달러짜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립니다.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요, 핵심은 이거예요. 전에는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암호화폐 펀드로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상품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. 왜냐? 세금 폭탄 맞을까 봐 무서웠거든요.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정이 딱 나오면서 그 위험이 그냥 싹 사라진 겁니다.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짜리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죠. 자,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 같은 자산으로 이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거죠.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에 따르면 이게 그냥 세금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훨씬 더 큰 어떤 글로벌 전략 게임의 한 수였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진짜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. 방금 그 세금 규정 있잖아요. 그건 그냥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. 저희가 분석한 소스에 따르면 지금 이 모든 건요,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글로벌 블록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입법 전쟁의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. 자, 한쪽 편에는 유럽 연합 블록이 있습니다. 이쪽은 아주 명확해요. 통제가 목표입니다. 그래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익명 자산들은 아예 싹 걸러내고 없애버리려고 하죠.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미국 블록이 있어요. 이쪽은 겉으로는 혁신, 포용 이런 걸 외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소스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. 이게 그냥 정책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말 그대로 금융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싸움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미국은 팔중앙화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통제력 그리고 금융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이론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 하나를 제시하는데요. 이름하여 위선적 중앙화라는 겁니다. 정말 영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기까지 한 전략이죠.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행위자대 코드라는 원칙이에요.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야, 코드는 자유야, 기술은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코드를 실제로 돌리는 사람과 회사들, 즉 행위자들을 꽉 치는 거죠. 정말 이중적인 접근법입니다.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마음껏 발전하도록 내버려둬요. 하지만 거래소나 수탁업체, 검증인들처럼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중요한 길목, 이 관문들은 전부 미국의 법 아래로 끌어들이는 겁니다.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죠. 자, 이제 이 이론의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. 그렇다면 이 행위자 통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탈중앙화의 상징처럼 여기는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? 이더리움 검증자가 수백만 명이면 뭐합니까? 이 차트를 보세요. 결국 돈의 힘을 가진 건 리도, 코인베이스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에요. 이들이 전체 지분의 거의 절반을 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곳들이라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사실상 네트워크의 절반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전략의 무서운 최종 그림입니다. 예전에는 금융 제재를 하려면 은행을 압박해야 했잖아요.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미국 재무부가 블랙리스트 주소 하나 딱 지정하면 미국 관할하에 있는 검증인들이 알아서 그 거래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. 거래가 그냥 네트워크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죠.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미국의 외교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미국의 숨겨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. 정말 치밀하죠?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이 소스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. 바로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미국과 유럽의 요구 조건을 처음부터 모두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프로젝트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.
우리 앞에는 완전히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. 유럽연합은 코드단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해요. 모든 지갑에 신원 확인을 붙이자는 거죠. 반면에 미국은 행위자, 즉 네트워크를 돌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.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? 이 분석이 지목하는 그 단 하나의 프로젝트,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KYC, 즉 고객 확인을 의무화했어요. 이게 바로 유럽연합이 원하던 코드 수준의 통제를 완벽하게 구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수많은 노드 운영자들,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자들이죠. 이 사람들이 전부 KYC로 신원이 확인된 개인들이라는 겁니다. 무려 2천만 명이나요. 이건 또 미국이 원하던 행위자 수준의 통제를 만족시키는 거죠.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야말로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궁극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완벽한 네트워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자,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복잡한 규제와 기술 설계의 흐름,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?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향한 누군가의 거대한 설계도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